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유경, 이호준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이곳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이 관련 소식 사회부 이호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결론부터 전해주시죠. 네, 결론은 기각 5명으로 최종 기각이 됐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대부분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건데요.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재판관이 많았지만 이마저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인용 1명, 각하 2명 나왔습니다. 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 중요 사건 선고를 보면 대체로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재판관별로 의견이 좀 갈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열렸던 최재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는 재판관 8명 모두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3가지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온 겁니다. 5명 기각 의견도 나뉘는데요. 우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의견과 김복현 재판관의 기각 사유는 조금 다릅니다. 재판관 4명은 특검 거부권, 비상계엄 묵인 방조 혐의,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추천 회피 등 이 4가지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 4가지 사유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 사유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일단 재판관 5명이 기각 판단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판단 사유가 조금씩 갈린다고 했잖아요.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은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상 구체적인 의무를 한 총리가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이런 행위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미임명도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선출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임명 권한의 기한을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김 재판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좀 판단이 갈린 거군요. 그 재판관 1명,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인용 의견을 밝혔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크게 2가지입니다. 특검에 대한 후보 추천을 한 총리가 지연시켰는데 이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조항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한 총리가 미리 예단한 게 타당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해서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정 재판관은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도 2명이 있었습니다.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인데요. 아무래도 사건 접수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이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 때문일까요? 네, 각하 의견을 낸 건데요.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기각이 아닌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면 총리 등 국무위원의 탄핵 기준 151석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기준 200석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기각 의견 5명, 각하 의견 2명, 인용 의견 1명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잖아요. 일부 사실관계와 쟁점이 겹치기 때문인데 우선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관련해서도 오늘 판단이 있었습니까? 네, 이 비상계엄을 한 총리가 묵인 방조했다는 것도 소추 사유 중 하나였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증거나 자료가 충분히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 판단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또 사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을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왔던 내란죄 철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헌재가 오늘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결정문을 살펴봤는데 이 문제 제기한 내란죄 철회 부분 또 수사기관 조서 능력, 증거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지 않은 셈입니다. 네, 사실관계와 쟁점이 일부 겹치긴 했는데 또 가늠자가 될 만한 헌재의 판단은 오늘 볼 수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고 결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의견이 5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설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다 이렇게 봤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면서 탄핵 인용 결정 의견 1명이 있었고요. 또 아예 각하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2명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헌법재판소 중요 사건 선고를 보면 대체로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관별로 의견이 많이 갈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의견 3가지가 모두 다 나온 셈입니다. 기각, 인용, 각하. 이렇게 기각 의견에는 5명, 또 인용 의견 1명, 각하 의견 2명 나왔는데요. 5명의 기각 의견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문영배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총 4명의 기각 사유와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사유는 다릅니다.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이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재판관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은 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를 놓고 이 기각 판단을 한 재판관 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각 사유 의견 4명은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한 총리의 이 미임명 행위가 헌법 비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이 미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임명 권한의 기한을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가 법률이나 헌법 위반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김 재판관은 본 겁니다. 네,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1명,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네,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가운데 2가지가 파면에 이를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특검에 대한 후보 추천을 한 총리가 지연했는데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조항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에 예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봤고요.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해서
파면해야 한다고 정 재판관은 봤습니다. 네, 이번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도 2명 있었습니다.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인데요.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기 전에 이 소추 자체가 좀 부적법하다는 건데 아무래도 논란이 됐던 그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 때문일까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해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이 지위는 대통령이 준하는 지위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면 국무위원 기준인 의석 151석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 기준 200석을 맞춰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각하 의견 2명, 인용 의견 1명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나온 겁니다.